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수급이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이 외인뿐 아니라 개인도 오늘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의 매수세도 조금은 약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 매수 탑에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외인은 우리금융지주, 우리기술투자에도 주목을 했고요. LG유플러스랑 JYP엔터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베스트 30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급 강자의 면모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자율주행 대장주 퓨런티어가 상승률 상위로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고 SOS랩은 검색 상위로 등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30개의 종목들 우선 잠시 훑어봤고 이 안에서 혹은 이 밖에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유증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5,500억 유증에 대해서 정정 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랑은 또 많이 달라진 게 이 주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공시라든지 기업의 결정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엔 통과될 법도 했던 것이 이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요즘 또 유증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해서 금감원에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면밀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정정신고 요구가 된 상황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네.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탄소 나노 튜브 제조사로 이제 평가받았었던 이제 제이오 인수를 하는데 한 3천억 정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유증을 하는 이유가 이 제이오 인수 자금의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제이오 인수하려고 유증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MLB 기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또 탄소 나노튜브나 뭐 전기차 2차 전지 모멘텀으로 가려고 하는지 또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증자 우려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일제히 또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뭐 SK랑 KB 쪽에서는 좀 목표가 하향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는 증자 모멘텀 자체를 계속해서 이 목표치를 다운시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향후에는 이 기업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선례로도 저는 볼 수 있는 게 이 3자 배정 유증이 아닌 일반적인 이 유증들을 함부로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회 세태라든지 증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자체가 그럼 안 좋은 것인가? 사실 이제 기업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죠. 우리가 뭐 AI 모멘텀이라든지 향후 반도체 성장성에 있어서도 MLB 기판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했어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 마진율이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컨센서스 나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마진율까지도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물론 뭐 선반영한 거 아니냐, 작년이랑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 할 수 있겠지만 뭐 유증 이슈가 굉장히 크리티컬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MLB 기판 관련해서도 내년에도 수급 부족은 계속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업의 성장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기대된다. 다시 말해서 이 유증 이슈만 좀 잘 마무리가 되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가 완전히 깨졌고
지금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건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검색 상위를 차지했는데 성장성은 오케이, 그리고 유증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하고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JYP입니다. 네. 최근에 뭐 외국인이나 연기금 굉장히 꾸준하게 좀 사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죠.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전년도 11월 달에 아마 이때 한참 이제 박진영 이제 의장이 얘기를 했죠. 너무 싸다라는 멘트 이후에 주가가 맞아요. 거의 50% 절반이 빠졌습니다. 아직 그 가격대도 아직 오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일단은 3분기 때 이제 업황 회복이 보여졌었고,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11월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특히 음반 판매량 데이터가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음반 판매량이 빠르게 올라왔고, 11월도 잘 나왔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이게 3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4분기는 컨센보다 조금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4분기는 일단 영업에 있다에서는 일회성 비용은 좀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감안하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4분기는 3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반 판매량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MD 판매량까지 같이 덩달아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스트레이지 키즈 이제 월드 투어 자체도 추가 공연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콘서트 매출까지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3분기를 기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지금 엔터 업황에 대한 회복은 좀 크게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단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죠. 지금 11월 거의 13일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지금 이제 양봉으로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JYP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나 아니면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둘씩 이제 오래된 가수들, 이제 흔히 말해서 고연차 아티스트들도 이제 데뷔 컴백 무대를 앞두고 있겠지만은 JYP는 1월 1일 날 이제 키플립이라는 보이 아티스트가 나옵니다. 그만큼 7인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있지나 이제 다른 이제 그리고 키플립과 같은 스테이지 키즈와 같은 여러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좀 열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JYP도 글로벌 이제 관련 걸그룹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프로젝트와 이제 해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왕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JYP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가도 수급도 꾸준히 좋다는 점 과장님이 자세히 짚어주셨고, 지금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4분기 성적표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야겠네요.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이수 페타시스 대응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유상증자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례가 될 것이다. 네. 잘 하는지 좀 저희가 꼼꼼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의 JYP 엔터테인먼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박진영의 의장의 싸다는 지금 가격대가 싼 것 같습니다. 좀 지금 말했어야 됐는데 네, 왜 그렇죠. 그때 말해가지고 네,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전력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사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기도 하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죠.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과거에 제가 경동나비엔이라든지 뭐 몇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뭐 지역난방공사도 그렇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여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더웠잖아요. 제가 또 열이 많은 편이거든요. 땀도 많이 흘리는데 이번 여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길었어요.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름이 이번에 정말 기록적인 흑석이로 또 유명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뉴진스 한창 또 유행했었잖아요. 네. 뉴진스의 뉴진스 막 얘기하면서 밈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진스의 효과까지도 한국전력이 톡톡히 봤습니다.
이 누진세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판매 단가 자체도 많이 좀 올라갔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 증가라든지 판매 단가로 인한 판매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기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실적을 같이 보시게 되면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 3분기랑 올해 3분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2조가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을 전년 3분기에 기록해 줬는데 올해 3분기는 3조 4천억 가까이 내줬고요. 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8천억 가까이 내줬었는데 올해는 1조 8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2배가 넘어가는 순이익을 기록해 줬다라는 점,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매출은 한 2조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개선세가 정말 유의미합니다. 제가 보통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릴 때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일반적인 뭐 제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몰라도 이런 한국전력 같은 공공기관들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익 개선이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마진율도 증가세에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다 적자 보고 있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제 올해부터 주가를 들어올릴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아직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사실 뭐 일봉이나 주봉상으로는 좀 조정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5,000원이 1차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락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 25,000원 부근에서 한번 좀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해 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매물대 돌파가 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으로 이창래 대표님과 한국전력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처럼 수급이 마른 시장에서 외인이 들어오면서 베스트 30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여름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이 성적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과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프론티어입니다. 네. 이게 확실히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제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생활 좀 적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말에 이제 FSD V13.2 그러니까 간독 버전이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쪽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의 영상이 실제 활용한 이제 영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뜨거운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프론티어야 이제 액티브 이제 온라인 장비를 이제 삼성전기나 이제 MCNX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LG 이노텍 등과 이제 그 장비를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면 이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이제 테슬라 쪽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 그만큼 이제 카메라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레벨 3, 그럼 지금 한 레벨 2.5, 2단계라고 하게 되면 레벨 3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한 카메라 장비가 한 8대에서 10대 정도가 되고 만약에 4단계로 가게 되면 대략 한 15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 성장이 이제 레벨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이제 카메라 장비 대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론티어 입장에서는 물론 테슬라의 직납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수익성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자율주행의 규제가 빠르게 완화가 되고 물론 중국 시장도 이제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지금 당장은 대부분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이 더 커지고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일본의 뭐 도요타나 유럽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엔 이 시장에서는 이기려면은 자율주행 쪽으로 올라가야 결국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좀 프론티어는 당분간은 좀 주도 섹터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퓨런티어 통해서 이 자율주행주에 대한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은 테마성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숫자를 찍어내게 되는 그 시기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볼게요. 이화진 과장님의 퓨런티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잡혔을 때 네. 그때는 주가는 이미 저 하늘 위에 올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숫자가 찍혔을 때는 하늘 위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타이밍을 잘 체크를 해야겠네요. 이창대 대표님의 한국전력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이 시작됐고 여기에 따라서 또 공공기관은 배당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배당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랜 시간 고전했을 한국전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따뜻한 그런 배당까지도 돌려줄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우리가 정말 또 고대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카카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소프트웨어 쌍두마차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때가 한 21년도 이때쯤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은행을 한번 내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객분 중 한 분이 전화하시면서 카카오 지금 사야 될 것 같다. 딱 그때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아하. 참 안타깝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칵테일 파티 갔는데 내가 이제 주식 관련된 업을 종사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치과 의사한테 간다라고 하면 그때 사야 된다. 저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칵테일 파티에 갔더니 내가 주식 관련된 일을 한다. 증권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일반인이 증권 전문가에게 주식을 추천해주는 그럴 때가 이제 고점이다. 팔아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곳곳에서 국민 주식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는 사실상 이제 좀 매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나 카카오 네이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2, 23, 24년도 계속 넘어오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AI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관세 관련해서도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말이 많은데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 관세에 대해서 타격받을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플랫폼 자체는 아무래도 관세에서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 역시도 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서 관세에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모멘텀도 24년 올해 상반기에는 하드웨어 단에서 AI 반도체, HBM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는데 지금 AI 모멘텀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로봇이나 아마 다른 업종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갑니다. 순서상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못 가는 것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수급 다 이동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올 수 있겠다.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게임, 금융과의 AI 시너지 역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선호될 만한 종목이다. 분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 주주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너지라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게임 금융 관련된 시너지를 AI 쪽에서도 맛볼 수 있어서 이런 좀 특장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인기관 매수세도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 저는 모두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이제 투자 성향상 네이버가 좀 더 좋아 보인다일 뿐이에요.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또 저항을 맞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기술적 저항을 좀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SK하이닉스가 대장이고 삼성전자가 좀 부대장 개념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릴 때도 네.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어떨 때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카카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갈 텐데 뭐 중간중간 카카오가 더 잘 가는 때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신다면 좀 네이버 쪽을 저는 아직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세 번째 종목, 이 카카오가 오늘은 뭐 기관 매수 1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를 통해서 지금 시장 환경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추이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추이와도 유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과 세 번째 종목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뭐 카카오입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특히 연기금들의 매수세들을 보면 일단은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빈집털이겠죠. 빈집털이 쪽으로 흐름을 좀 수급으로 좀 땡겨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 금리 인하로
기업으로 인한 이제 광고 수익의 확대, 사실 이게 뭐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이제 알파벳, 구글이나 이제 메타가 본격적으로 광고 수익이 올라간 시기가 2분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카카오는 물론 이번에 3분기 때 카카오뱅크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자회사들 사실 무더기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페이 대다수가 좀 지분법으로 당기 순위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마저 지금 과징금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물론 향후에 모빌리티도 매각 얘기도 나오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뭐 카카오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카카오한테도 실적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10월 달에 이프 카카오데이가 아마 열렸을 겁니다. 그때 카나나 얘기라 해서 이제 AI 연계 서비스를 시장에 뭐 접목시키겠다, 뭐 내년 한 상반기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이것도 원래 작년 하반기에 출시하려고 얘기가 항상 꾸준히 나왔었는데 거의 한 1년, 거의 한 2년, 거의 1년 반 정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네이버는 하이퍼클러브 X로 통해서 실제로 AI랑 연계해서 광고 수익이 생각보다 이게 커머스나 이쪽에 연관지어서 그만큼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과연 카카오에 대한 의견은 물론 굉장히 좀 상반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반등은 AI 연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좀 빈집털이 쪽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오픈 채팅방이나 그런 이제 채팅을 통해서 광고 수익이 얼마만큼 AI랑 연계시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물론 새로운 앱이 나오게 되면서 그럼 기대는 또 생각보다 워낙 이제 유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네이버가 일단은 AI 쪽은 워낙 이제 앞서 있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 두 개 회사가 비슷한 주가 현을 좀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일단 금리 인하 기조가 일단 인터넷 이런 이쪽 관련 섹터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지금의 흐름이 추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잠깐일지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지금 수급의 흐름도 짚어주셨고 또한 그룹사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카카오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카카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 제가 너무 좀 안 좋다는 듯이 네.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카카오 역시 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소프트웨어 AI 단에서 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좀 갈 수 있는 거죠?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의 흐름도 같이 기대를 해볼게요. 이화진 과장님의 카카오 한마디는요? 일단 자회사가 잘 돼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년에 인해 결제, 수수료 인하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게임주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카카오 게임주도 큰 수혜를 받게 되면, 네. 그럼 카카오뱅크,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무시무시한 흐름도 성장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아들내미들이 잘해야 그 카카오도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내미들이 잘해서 부모도 웃는 그런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베스트 30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